네, 오늘은 보험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해 손해사정의 강선용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강선용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버티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도 걱정되고 보상도 참 막막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무실에 있으면 이런 상담 전화가 왕왕이 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고가 났는데 뭐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나중에 법률로서 가려지겠지만 네. 한쪽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계산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다든지 또는 형사 문제, 형사 조치될까 싶어서 그러는 수도 있고요. 네. 또 자기가 보기에는 나는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잘못 아닌데 내가 왜? 네,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부딪혔는데 저쪽 운전자가 걸어서 나오고 말도 잘하는 걸 보니까 뭐 부상 당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난 대물만 좀 해줄게. 대인 안 해줘? 네, 대물만?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다쳤으니까 이제 마디모 검사해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디모 점수 뭐 이건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비가 붙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 한쪽이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네. 그 사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마디모 접수 네. 전수 이거 처음 들어요. 뭐예요? 이게 이제 한때 시행될 때는 혁신적이었는데요. 요즘 잘 뭐 적용은 안 하고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동역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속도와 무게가 합쳐졌을 때 충돌을 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느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인체가 어떤 부상을 입었을지도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예측해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그런 거예요? 예, 시뮬레이션인데요.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객관적으로 이제 상해가 있을 가능성이 명백히 없어야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을 했는데 뭐 허리 아프다라고 한다든지, 예, 이건 완전히 인간관계가 없죠. 네.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또 이 사람처럼 마디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겁니다. 예, 그리고 결과 나오는 게 보면 기존 결과의 어떤 답습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요즘 뭐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예, 의학적인 거는 의사의 전문 영역이죠. 네. 그러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 접수 안 해주는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경찰서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개인정보죠. 일종의 그 번호판은 개인정보가 아니지만은 네. 그 사람이 어느 보험회사에 무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 개인정보죠. 그렇죠. 그걸 일방에게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사고 접수가 되고 서로 보험회사를 조회를 할 수 있겠죠. 공권 의료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도 알 수 있죠. 보험회사에 일단 내 보험회사에, 네. 내가 알고 있는 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네. 조사원이 나오면 교통사고 시스템이 있어요. 네. 손해보험에. 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상대편 보험회사를 알게 되고. 경찰에 사고 접수하거나 아니면 나의 그 보험사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물어서 하거나.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험 가입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당장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험약관에는 소비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를 알았어요. 그럼 내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접수를 안 해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친 거. 상대편은 그렇게 물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쌍방과실이라면요. 그럼 내가 다쳤다. 그러면은 내 차는 자차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수리를 하죠. 예. 그다음에
내 몸이 다친 건 네. 자동차 상해, 자손, 자상. 자상. 그다음에 저 끝까지 그 안 가르쳐 주면 네. 무보험차 상해로라도 접수를 해야 되겠죠. 무보험차 상해. 예, 저쪽이 보험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접수를 하셔야 돼요. 경찰 또는 보험회사. 그러면은 어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이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내려가지고 아유 네. 뭐 굳이 우리 뭐 보험 쓰지 말고 음. 보험료도 할증되는데 현금으로 처리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음.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뭐 거절하고 뭐 보험 접수를 뭐 이제 가해자가 그렇게 하자는데 이제 보험 접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네. 동시에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보험 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알게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가해보험사로 해대가지고 정상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해도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해서 공적으로 상대편 보험회사를 알게 되면 네. 직접 청구권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분쟁이 정말 실제로 발생을 하면 네. 그때 우리가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사람과의 통화, 보험회사와의 통화, 네.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한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음. 또는 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네. 또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블랙박스 완전히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한 신고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그 가해 차량 그 사실은 무보험 차량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상대 보험사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무보험차 상해라는 특약이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아. 상대 보험사가 없는 경우에 여기에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쌍방 추돌 사고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있기는 있죠. 네.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는 잘 안 해줍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뺑소니, 예. 그다음에 정말로 그 상대방의 신변을 알 수 없는, 번호판도 알 수 없는 그런 차가 내 차를 치고 지나갔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돼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무보험차나 또는 뺑송이니까 네. 이제 그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접수를 해야 되겠죠. 무보험차 상해 특약. 예.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사고를 받기 때문에 네. 당황하기가 쉽죠. 그러나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접수, 네. 보험 접수, 그다음에 기록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요 세 가지만 뭐 지키신다면 네. 억울한 일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의 손해사정의 강선용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